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나 이른의 문턱에 서 있다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사람들 속에 있어야 마음이 덜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살아보니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건강과 평온은 어디에 가느냐보다 어디에 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우리는 참으로 강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상해도 하루쯤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었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음 날이면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끄러운 자리에서 웃고 떠들어도 몸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오래된 등불과도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흔들리고 한번 꺼지면 다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는 마음을 깊이 지치게 만들고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서 병이 온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물들입니다. 특히 원망이 가득한 자리, 서로를 헐뜯는 말이 오가는 자리,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기운이 흐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 몸은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곳에 앉아 있으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속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깊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많은 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귀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불편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온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몇 사람과 조용한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의 시간은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남의 삶을 평가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기와 비교가 가득한 자리에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시간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가는 모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자리, 돌아오는 길에 괜히 허전해지는 만남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 다녀온 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잠자리가 뒤숭숭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예의라는 이유로 그런 자리를 계속 지키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용기는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정은 남에게 맞추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을 선택하고 마음이 지치는 곳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결국 배우게 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넘긴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멀리해야 할 3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를 피했는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빈자리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내일을 위해 달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집안에는 예전보다 조용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문득 마음속에 허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술잔이 놓인 자리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며 마음을 털어놓으면 외로움이 조금은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잔 위에서 나누는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는 대개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잔이 채워지고 옛날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웃음도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서로의 기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나오고 요즘 세상은 참 정이 없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면 그저 인생의 푸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내뱉은 한숨이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옮겨가고
누군가의 원망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술은 그런 감정을 더 쉽게 열어놓습니다. 평소라면 마음속에 잠시 스쳐 지나갈 생각도 술 기운이 돌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서운함도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고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더 허전하고 더 쓸쓸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온 뒤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방안이 조용해지면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밤잠을 방해하기도, 젊은 시절의 몸은 이런 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쯤 푹 자고 나면 몸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간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심장도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술과 감정이 뒤섞인 밤은 다음 날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며칠 동안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자리에는 기꺼이 갑니다. 누군가의 웃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면 그것은 마음을 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해서 술을 마시자는 자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차라리 오늘은 조용히 산책을 하자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병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자리를 찾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잠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더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가볍게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에게 마음을 쏟느라 지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술 기운에 기대어 슬픔을 나누는 자리보다 고요한 밤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몸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지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질 때입니다. 특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가시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순이나 일흔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가시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 모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굴이 밝고 이야기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합니다. 또 누군가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 집을 샀다거나 어떤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 올라갑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삶이 비교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평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작아진 마음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편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괜히 기운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임이 길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처럼 성공을 증명하려 하고 자신의 삶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애초에 남과 겨루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각자의 역사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때로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삶과 비교하며 보내곤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훈장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쳐갑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 뒤에는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요즘 힘들다더라, 누가 사업이 잘 안 됐다더라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벼운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거칠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이야기도 나이가 들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갔는데 대화가 자랑과 비교로 가득하다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억지로 끝까지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예의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을 느낄 시간이 사라집니다. 조용한 오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가 많은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쉽게 참지 못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고 싶어지고 마음속의 답답함을 바로 풀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다툼은 결국 누구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피로와 허탈함이 남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이런 갈등의 자리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감정의 파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금방 잊고 다음날이 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누군가와 크게 언성을 높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던 분이 큰 다툼을 겪은 뒤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 몸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그대로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바로잡고 싶어지고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속 시원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괜히 말이 길어졌다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모든 말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더 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이 모이면서 갑자기 꺼내지기도 하고 재산이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다투는 용기가 아니라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 불필요한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에서 한 발 물러나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그때 일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시간까지 흐려집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남은 햇살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걸어볼 길이 많고 바라볼 풍경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무거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말을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마음은 더 거칠어지지만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많은 자리를 피하고 불필요한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숲길을 걷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깊게 쉬게 되고 마음은 천천히 맑아집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기는 일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꽤 멀리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기쁨도 있었고 마음 아픈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세상이 넓어 보이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듯이 마음속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생각들, 오래된 원망, 남과 자신을 비교하던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장소도 같은 이유에서 피해야 합니다. 슬픔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 서로를 비교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모임,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오가는 자리,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어느 순간 몸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곳에 있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시간,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오후, 바람이 부는 길을 천천히 걷는 순간들, 이런 작은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깊게 채워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로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시간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며 살았지만 마음이 늘 불편했던 사람도 있었고,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마음을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도 몸도 점점 평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도 조금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의 마음도 한결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에 생긴 주름 하나하나에는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름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의 소리에 모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온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편안한 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